안녕하세요. 복음과 세상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고품격 힐링 수다 방송 복세 토크 진행자 황혜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하련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이 우리 드디어 복세 토크가 이제 세상에 공개됐어요. 네. 어떻게 주변의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첫 회 전도사님들이 세 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왔고 또 어떻게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좋았다 이런 평가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살짝 즐기는 그런 그거는 아니었나요? 일단 제가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가끔 우울할 때 한 번씩 틀어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도사님들을 또 모시고 네. 아니면 목사님들을 모실까요? 자,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네. 달란트 미션의 지도 목사로 섬기시고 네. 또 다른 기업체의 또 지도 목사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평소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일터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터 사역, 뭐 이전엔 직장 사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터 사역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제 CEO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런 어떤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주 대상은 이제 경영자들과 직장인들이 됩니다.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렇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업, 청지기 기업 혹은 뭐 킹덤 컴퍼니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뭐 갈등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주제도 이제 소통인데 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또 뭐 승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정리하고 네. 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니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가 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터 사역과 일맥되는 부분인데요. 그 일터에서의 소통, 또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것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한번 모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조직문화연구소 박재동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펀소통 조직문화 연구하는 박재동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영상 보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현란한 춤의 주인공.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또 하시세요? 이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네. 이 또 좋은 분위기 되면은 이 한 몸 또 이게 네. 달란트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능이 아니십니다.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그 영향력을 만들게 된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이나 MC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 누가 이게 주셔서 부모님이나 그럼, 주셔서 네.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그런 흥이 많아서 사람 앞에 쓰는 걸 좋아했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근데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의 어떤 달란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그 주신 능력을 조금씩 개발한 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제가 강사라는 이름으로 소장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분이 주신 달란트. 이야, 너무 멋지다. 네. 그러면 조직 문화는 무엇이고 왜 조직 문화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대한민국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저는 모든 현대사의 기업의 가장 큰 하도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소통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돈, 시간 이런 걸로 해서 기업 간의 기업, 부서 간의 부서 간의 상하 간의 또한 또 동료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맞지 않아서 이직을 생각한다든가 서로 이제 다른 걸 또 생각하고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 그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녀보면서 저도 이제 이 강사라든가 이제 이 연구소를 창업하기 전에는 근 한 10년 동안 기업 중소기업도 다녀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말만 딱 얘기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다닐 수 있는 그런 대기업 네. 또 다녀봤고요. 네. 그런 기업에서 조직 내에 어떤 상하 간에 상처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직을 생각할 때 어떤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어떤 조직 문화란 무엇이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그 사람들과 유통하면서 좀 더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재밌게 어떻게든 네.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좀 담아야 되겠다. 나도 젊은 친구들에게 뭐 저도 젊습니다만 더 젊은. 예, 네. 더 젊은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주신 능력으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겠다 싶어서 기업 내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소통, 조직 문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비슷하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터 사역이나 네, 저는 네.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강의를 하시다 보면 좀 성공 사례 예. 잘 되었던 것들 어떤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나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직 문화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 많은 강연을 가거든요. 뭐 삼성, 현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업 한두 군데 뭐 얘기를 해서 꼭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빼고는 이제 많은 곳에 가봤고 중소기업도 갔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정말 그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강연보다는 어떤 이제 업무에 많이 치중하시던 분들하고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들이나 그 이모님들 그다음에 그 젊은 친구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내가 여기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팀장, 우리 그 작업 반장님하고 소통만 잘해도 이 기업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즐거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 이 소통이 잘 돼서 서로 의견이나 마음 하고 싶은 이야기 잘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또 포상 관계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은 나름 성공한 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제일 최고겠죠. 중요하죠. 그럼요. 최고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기업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걸 잘 못해서 너무 불행하게 같은 조건인데도 너무 불행하고 힘들게 서로 상처 주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조직도 되게 많다는 걸 그게 더 생각하면서 많은 것 느꼈어요.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던 분이 좀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 이제 한참 된 얘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상사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부하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만 그렇지. 상사인데 네. 너무 이기적인 상사를 전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음.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눈꼴시려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많이 좀 저도 후배들 그 막 튀어오르면 눈꽃 내서 이런 그때는 상사였네. 직장 다닐 때는 이게 똑똑한 친구들 막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못된 상사였네. 그리고 또 뭔가 성과를 이렇게 내면 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한 자기가 것처럼. 예. 어. 요게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걸 직접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막 예, 들더라고요. 예. 그런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 중에서도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 이제 기업들 속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기업 내에서
또라이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예, 쓰거든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한 직장 상사가 조금 갑질을 하는 부분을 옛날에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급이 네, 있나요? 급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상또라이, 상또라이라고 표현해. 네. 근데 상또라이보다 더한 또라이들 정말로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회사를 간도 정도로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우린 개또라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젊은 목사님의 친구들은 상사는 예, 개또라이 아이고. 포함된다고 보는 분이셨구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조직 문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 떠다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재미있게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 또라이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 또라이에 대한 대처법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건 직장 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음. 가장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가정 외에 절반은 또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또라이를 극복하고 또라이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네. 뭐 일적인 관계의 또라이, 어떤 그 관계적인 관계에서 서로 인간관계에서의 또라이,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태도적인 또라이. 근데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15개 정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또 15개. 해가지고 예. 기업이나 이런 강의에서 좀 더 재밌게. 예. 그러니까 일 또라이 뭐 일적인 또라이라면은 업무.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이 일도. 갑자기 아무 찌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그건 했나? 그건 언제 할 건가? 오늘 자다가 새벽 4시에 그거 올 때 가지고 나오게. 그렇죠. 그 일에 미쳐 있는 중독돼서 있는 어떤 일관계. 예. 네, 네. 그 상사분도 그러셨어요? 응.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 또라이 근데 관계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인 형성이라 그러나 네. 업무보다는 내 라인. 그냥, 예, 내 라인 그렇죠. 만드는 거기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어. 가는지 후배들은 안중에도 네. 없고 뭐 그런 아, 또라이들도 많- 있고 재미도 있고 예. 유익한 그런 강의 같습니다. 그러네. 태도로 네. 봤을 때는 이제 불평불만 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듣고 있으면 굉장히 또 맞아. 근데 저기 또라이가 뭐 그런 이제 얘기하듯이 그렇게 세분화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네. 강연을 하다 보면은 어떤지 간에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렇죠. 이제 편집하고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 네이버나 이런데 그다음에 성경책도 좋은 말씀 있고 근데 그걸 네.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공감하느냐가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또라이가 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내가 또라이가 되지 않는 방법. 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또라이는 급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라이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을 발전시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불가결의 존재는 맞아요. 네. 누군가가 열심히 거기에 일에 파묻혀 있어야 조직이 발전하고 누군가 열심히 또 형성을 해야 발전하고 그런 철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자기 색깔대로 가면은 그 회사나 조직은 정말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쌍또라이 개또라이 얘기처럼 이게 의미 없는 예, 또라이.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그냥 또라이. 자기 살겠다고 그렇지. 막, 어. 왔다 갔다 어. 기준이 없는 철학이 없는 또라이는 아마 그 회사 조직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나에게 내 가치에 내 능력에 맞는 또라이의 어떤 성향은 하나 정도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뭐 모방을 좀 잘하는 친구라 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같이 잘 모방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협력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떤 창의력이 좋아서 새로 만들지만 이걸 어떻게 발표하는 능력이 없으면 또 누군가의 또 능력을 얻어서 같이 네, 그 네. 또라이와 또라이가 만나서 이 기업이나 어떤 문제를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 상사들이 그런 또라이 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조금 이따가 5분 강연에 제가 이거 아주 짧게 네. 재밌게 네. 과연 너무 그런- 기대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따가 우리가 이제 물론 강연을 듣긴 하겠지만 그럼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계 소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저도 직장 다닐 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막상 나와서 그거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소통의 기본은 설득력인 거예요. 그 설득력에 정서 공유하는 정서를 공유하는 기술. 우리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나 모든 직장인들의 첫 번째는 여하튼 간에 창의적일 거예요. 그게 없이는 기업이 발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창의적 다음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설득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득력을 논리로만 펴느냐? 논리로만 펴가지고 맞는 이야기만 하면 100% 사람들이 그래 네 말 맞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직장 상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 내 말만 들어 뭐 그거 하란 대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공감은 못 하잖아. 근데 거기에 그 논리를 정서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올 수 있게 리드하는 게 정말 소통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정서의 공유의 기술은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훈련 받고. 예, 훈련 받아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마 되게 진짜로 그냥 또라이 점점 후배들한테 그런 강요만 하는. 예, 강요만 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통, 기업 내 소통은 그 설득과 정서를 공유하는 그 사람의 그 제가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하는 그 상사들, 그 상무님급 정도 되시는 분이 하시더라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스킬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키워주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아주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나를 좋아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잘나든 못났든지 간에 그냥 좋대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그러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조금 못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놈이 일을 잘하잖아요. 저건 나쁜 놈인 거예요. 나를 차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너무 편파적이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무릎 딱 친 거예요. 사람은 그분이 어떤 업무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서가 맞으니까 정서가. 내가 저 친구를 더 키워주고 저 친구를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 문화나 조직 소통에서는 그런 매력이 제가 연구해본 결과로는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정서 공유겠어요. 어머 목사님 너무 이쁘세요. 아우 너무 멋지세요. 오늘 안경 최고세요. 이게 아부 같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기분이 좋으세요? 들어오세요. 좋죠. 좋죠. 그래서 아까 제가 눈이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예, 네. 이걸 우리는 그냥 재미로 이게 조직 문화에서 아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돈 들어가니 뭐 이런 거 걱정도 많아요. 밥 한 끼 먹고. 근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아부의 방법이 이렇게 정서의 공유. 오늘 우리 MC님 뭐 저도 좀 뭐 칭찬 좀 예. 해주세요. 오늘 딱 스카프. 뭐가 안 떠오르. 아니요 스카프. 스카프 딱 보세요. 스카프만? 어떻게 봤을 때 스카프가 어떻게 배 가리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배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걸어다니는데 좀 하는데 이 코디가 오늘 가을에 맞는 이 아름다운 그 정서의 공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정확하게 내가 이걸 해온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만 들어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아니면 내가 가치를 거길 정확하게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진짜 한우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해봐 쉽지 않죠. 그럼요. 예. 경상도 남자들한테 제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 공대생. 그래서 정서의 공유하시고 그렇죠. 가끔 이렇게 끄떡끄떡 그래주고 그거 여자분들은 공유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남자는 폭력을 많이 받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사분처럼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뭐 한참 된 얘기지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너무 그 막혔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틈이 통하지 없다. 않고. 또 뭐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다. 음. 즉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뭔가 이런 게 아예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분명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분도 마음으로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뭘 열심히 본인이 하는 걸 칭찬도 해주고 싶고 어울려서 하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건 그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걸 배우지 못했을 네.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앞전 세대 아버님들은 그 일만 열심히 하시고 가족과 어떤 뭐 정서공유보다는 그렇죠. 감옥하면서도 그랬고 이 앞전 우리 직장 상사님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이게 살갑거나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강압적이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또 이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위에 어떤 좋은 분을 만나지 못해서 앞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대로.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 속에도 내 마음이 그렇듯이 재밌고 싶고 함께 그렇죠.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사무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또라이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 계시는 목사님을 또라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 내가 목사님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가면 분명히 목사님은 저를 팀장님은 저를 상무님은 지나가는 나하고 밥을 먹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못 하니까 한번 지나가다가 상무님한테 상무님 그 지나가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상무님 밥은 쳐드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상무님이 어디서 말을 걸어 이럴 상무님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겠지.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상무님한테 그런 말 쉽게 걸나요? 굉장히 무서워요. 네, 괜히 이제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내가 내 상사나 또라이 뭔지 이런 알겠어요. 사람들을 네.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굉장히 꺼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딱 식사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사모님 식사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면서 사모님 이렇게 딱 지나가면 사모님한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사모님 요거 한마디. 말하기 꺼리면 사모님 지나가는데 요거 하는데 후배들이 요런 거. 목사님 막 지나가는데 후배가 목사님 여러분 주먹 날라가고 싶어요. 그냥 좋아요. 좋죠. 그냥 좋을 거예요. 그렇죠. 뭐 퍽은 좋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야 뭐 이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아유 저 제동이가 그래도 뭔가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근데 요게 좀 이성일 때 있잖아요. 남자 그 상사분 이럴 때 이성 상무님이세요. 상무님한테는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하트 모양. 요래 상무님 요런 거 네.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리액션이 정서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팀장님이야 어떤 중간 관리자부터 상사까지는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가. 주변 사람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강압을 해야 되고 어쩔 수 맞아요. 없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이고 회사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런 부분에 노력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개또라이. 어쩔 수 그건 없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가야지. 뭐. 빌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대부분은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행복과 즐겁고 사무실이 행복하길 바랄 것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장님 말씀 요거요.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교회 안에 소통 강의하시는 분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어떤 문화, 조직 기업 강의가 부모 자녀 교육, 가정 소통 이런 교회 소통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 직장에서도 상사와 후배 간에,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말의 전달력은 30%, 뭐 이런 거 몸의 전달력은 이런 거 요즘 광고에서 이런 부하 있으면 정말 광고에서 유명하잖아요. 맨날 안아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주변에 나와 어려운 관계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또라이. 음. 요즘 기업에서 그 언어 또라이가 있다면 음. 내가 그 또라이를 내 사람으로 음. 그 또라이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자예요. 기업에서 능력자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사람으로 내 음.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은 나예요. 나예요. 피해버리면 평생 그 사람의 능력 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스킬 그건 내가 받아올 수는 없지만 네. 그 사람과 초반엔 어색하고 좀 쪽팔리지만 음.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다 그렇진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조용히 주셔야 돼요. 음. 그렇다고 내일 바로 이거 듣자마자 회사 가서 상무님 밥 드자 이러면 상무님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저래? 예,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네. 내 마음에 해서 그죠, 매력적으로. 열릴 때, 내 예, 마음이 열릴 열릴 분명히 때. 그런 타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느 타임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갈다든가 네. 어느 타임에 같이 화장실 같이 가게 네. 된다든가 화장실에 섰는데 옆에 상무님이 계신다든가 아 남자들은 그게 예. 가능하겠어요? 예. 그런 때 있을 때 네. 왠지 더 친해져 보이는 느낌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때 왠지 말 한마디 더 건네시고 싶고 네. 말을 못 건넨다 그러면 아부의 커뮤니케이션, 아부의 액션 뭐 이런 것들 좀 즐겁게 날려드리고. 하시면 예. 이해가 네.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 너 내 사람이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 마음 속에는 음. 그 후배가 그렇죠. 내 동료가 남아 있을 얼마나 거라고 마음이 저는 좋을까? 확신합니다. 흐뭇하고 그럼요. 든든하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네. 일터 사역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재동 소장님처럼 그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박재동 선생님은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네. 목사님은 또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갈등을 이렇게 어떤 세 가지 갈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익 차이. 너랑 나랑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심해지고요. 노사 갈등. 누가 승진할 건가?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누가 인정받느냐. 또 관점 차이. 이 관점 차이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서가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우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 부서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저 사람 생각이랑 저 집사님 그렇죠. 생각이랑 저 권사님 생각이랑 다를 때 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갈등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재동 소장이 이야기하는 조직 문화에서의 소통이란? 조직 기업에서의 소통은 저는 유니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행복할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같은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내 안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과 행복하고 저 사람과 발전하고 내 가족의 내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의 소통은 우리가 함께 입고 있는 같은 유니폼이다라고 멋지다. 생각됩니다. 어머. 목사님, 네. 참 이게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예. 이렇게 치열하고 참 네. 어렵게 사시네요. 우리 또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잡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공부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공부하는데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인생에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배우자와의 시간보다는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이 참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도 입고 살지만 일반적인 은총도 입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강의들 또 공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상또라이 개또라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공감해 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도 배우고 실제도 배우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퇴직할 때까지 네네. 기도하면서 네.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어떤 로드십의 마음을 네. 갖고 있다면 네. 극복하고 좀 돌파해 나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업무에 치이고 또 상사의 또 억눌림 당하시고 또 조직원들 간의 인간관계도 어렵고 게다가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 이웃 사랑 실천도 해야 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니폼 우리는 같이 간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당당해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